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뉴욕 증시는 시리아 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21%, 0.32% 하락하며 8월의 2012년 5월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0.84%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2.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전월의 8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 전망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리아 군사 개입을 놓고 국내외에서 회의론이 부상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적 수순밟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와 구체적인 사망자 숫자를 공개하며 군사 개입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9월 2일 미국의 노동절 휴가를 앞두고 시리아 공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 떨어진 $107 6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시리아 위기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2% 낮아진 $1,396 1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이제 9월 증시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흐름을 살펴본다면 막판 7거래 정도 국내 증시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8월 출발했을 때 정도로 지수대를 올려놓으면서 이제 9월 증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스피는 1926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주말을 보내는 사이 글로벌 증시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8월의 마지막 거래일 하락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한 달 동안 4% 넘게 내렸었고 S&P 500 지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작년 5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증시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에 시리아 문제까지 개입하면서 낙폭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8월의 우려감이 9월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서 국내 증시 영향과 그리고 9월 한 달간의 흐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현대 기아차 완성차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품주들의 상승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과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찾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8월달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동차주의 강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달려갔다면 거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날아가듯이 그렇게 상당히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15%에서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왜 이렇게 강세 국면이 나타날까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 게 일단은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경기 회복 모멘텀을 보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가 강세론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외국인의 차익 매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과정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꿔주는 부담이 바로 자동차 부품주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현대차가
상당히 신고가 패턴을 달릴 때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은 저평가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인하 압력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었던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렇게 활짝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항상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조금 더 달라진 이면을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를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가 인하 압력이 계속적으로 잔존하다 보니까 주가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쉽게 투자를 한다고 못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매도세라든지 아니면 차익 매물로 대처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제한된 영향을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일이야 주가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큰 폭으로 상승 국면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지금 하단에 있던 어느 정도의 14,000원 매물 자체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신고가 패턴을 가지고 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분명히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고가 패턴이라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있던 물량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더 이어갈 수 있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영업이익률의 상승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운수장비 부품 업종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률까지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주가 추이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잘 가는 자동차 부품주가 있는 반면에 또 못 가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겠죠. 가장 극명한 차이는 해외에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국내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겠죠. 현대차, 기아차가 글로벌 진출하면서 내수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중국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법인 같은 이머징 시장에서의 법인 회사들의 활약이 상당 부분 높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자동차 부품 업종들을 보실 때도 얘네들이 법인 회사를 따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그리고 인도 쪽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런 업체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다면 성화이텍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전공, 화신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 한일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매출처의 다변화 그리고 해외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발판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개선 추이가 이어지는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지금의 흐름을 따라가서 가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걱정을 많이 했었던 엔화적인 국면 같은 경우에도 엔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97엔에서 98엔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조금 띄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또 원 달러 대비를 환율을 보시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1110원, 1120원 사이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방과 상방 자체에 지금 박수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1100원에서 1110원, 1120원대까지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자동차 업종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환율 밴드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1150원 밴드까지 그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엔달러 환율도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98엔, 97엔 정도의 박수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모습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바로 운수장비 부품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은 법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는 성과급을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길게 보더라도 3분기 이내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3분기에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운수장비 부품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는 지금은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시되 4분기 12월 달이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유지를 하셔도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 국면에서 올라오는 분위기라는 걸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엔화의 흐름이나 그리고 원달러와의 환율의 흐름이 자동차주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해당 종목들로는 해외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화신, 한일, 이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차익 실현을 해주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평화전공이라는 네.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평화전공 같은 경우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도율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 어느 정도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한 개고, 우리가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일봉상으로 조금 차트를 길게 보시더라도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포가 잘 되어 있는 게 상단에 있던 매물 자체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한 번의 시세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밴드 자체가 21,000원대였죠. 하지만 21,0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밴드는 한 22,5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단의 밴드를 한 개 더 뽑는다면 지금은 한 23,000원 밴드까지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상단의 24,000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좀 올 수 있겠죠. 조정이 오더라도 하단에 23,000원, 22,500원 그 정도의 밴드를 유지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종목군을 들어줬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신권이 어느 정도는 손바뀐 물량으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단에 있던 이 매물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이 기관의 매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오더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금융 위기서에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일단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했는 것보다는 도요타라든지 혼다 그리고 닛산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점유율이 아시아 시장에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게 또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일단은 매출처 자체가 현대 기아차는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 좀 더 타겟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가 같은 경우에 21,000원 밴드를 매수가로 좀 정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하단에 2만원대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말씀해 주셨던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12월 전까지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신고가를 좀 뚫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신고가를 뚫는 패턴이 지금 한일이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지금 주도주 패턴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일이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그런 주도주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나머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평화전공 그리고 화신 같은 기업들 그리고 SL 같은 거는 아직까지 하단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일이아가 어느 정도 가줌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불안전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욱더 주도주 패턴에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여전히 다른 여타의 IT라든지 아니면 제약주가 활성화되지 못할 때는 이런 운수장비 업종은 생각보다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고점을 좀 더 열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모든 게 좋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는
수급 자체가 슈름보다는 확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원수정 협정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도 플러스 알파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 우리가 피해야 할 가치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8,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화공정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화전공 오늘 목표 가격은 23,000원 1차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연말까지 들고 간다면 28,000원대까지도 좋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쟁 관련주 분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리아 공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방산주들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들을 보면 이 해외 군수품 수출에 관련해서는 관련성이 아예 없거나 연관성이 아주 적거나 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관련성은 거의 없는데요. 네.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를 보면은 또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뭐 투자자들께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상당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황당무계한 재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잠깐 반짝 오르고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수급 주체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빨리 빠져나가 버리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내용이 좀 황당하더라도 매수 주체가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사실은 개성공단이 애초에 그 핵심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이 잘 풀릴 경우에 금강산 관광도 한번 재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인데, 실제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연석을 연계시켜서 매수가 들어와 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전쟁 관련주도 그 지금으로서는 사실 시리아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하지만은 뭔가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뭐 현재로서는 큰 재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리아 내용이 주가에 반응하는 속도를 지금 그동안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공습이 실제로 재개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반짝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재료를 보면은 이제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으로 공습을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9일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 공습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좀 요동을 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관련주는 역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스페코입니다. 스페코가 현재로서는 그 움직임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쟁 관련주로 그동안 평가를 받았던 빅텍이라든지 뭐 휴니드 같은 종목들도 진행이 나오겠지만은 아마 광범위하게 퍼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시리아의 공습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또 엮어 들어가려면은요. 북한에 무기를 수출하는 쪽이 시리아거든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북한하고는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의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강력하게 공습을 주장한 쪽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용인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그것이 화학무기 사용이 합리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를 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여튼 좀 더 지켜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9일에 미국의 의회가 개원하게 되는데 그 9일 이후에 공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 뉴스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다. 방산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일 이화입니다. 이 종목 8월 27일에 말씀해 주셨다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장에서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18,500원까지 올랐다가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날 AS를 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좀 더 위로 수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17,500원 정도, 네. 뭐 조금 더 갔을 경우에 18,000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가격도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강세는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8월 30일 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쭉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조정 나오고 나면은 이 정도로 강한 종목은 쉽게 꺾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줄 때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해서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한 만큼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중기로 너무 끌고 가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고점에 물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를 하셔서 대응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 이화 애초에 제시하신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었고요. 추세 보시면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시면서 AS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는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기회 보시는데, 다만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주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일이와 AS 받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앞서 소개드렸던 전쟁 관련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스페코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그전에도 전쟁 관련주 뿐만이 아니라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업체로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그때마다 또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어쨌든 간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또 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태인데, 때마침 또 시리아 공습이라는 부분이 뜨기 때문에 이거를 좀 모멘텀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래요. 과거에 오로라라는 회사를 제가 소개를 드릴 때도 그 회사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리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주가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또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정작 상승은 싸이 관련해서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이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받고 올라가기에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어떤 크진 않더라도 뭔가 도화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촉매제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스페이코도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부분도 좀 매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비중 조절 잘 해주시면 큰 문제 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4,100원에서 4,140원 말씀드리는데요. 조정 좀 더 주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분할로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4,7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깨지면은 위험 관리 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스페코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서 수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스팔트 믹싱 업체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리아 관련 뉴스 자체가 이 모멘텀이 돼서 저평가된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
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9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해외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성현의 신창원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9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또 코스피가 오르면서 말씀해 주셨던 300일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9월 증시 내다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이트원 그 업데이트 때문에 안 되니까 죄송하시고요. 그 대신 제가 말을 굉장히 천천히 교양 있고 상세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장 자체가 이제 제가 1930포인트까지 반등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보시면 여러분 1926포인트까지 갑니다. 이제 300포인트 엄전에서 왔는데 주가 자체가 조금 며칠 정도 쉬어가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60일 이평 자체가 곧 이제 앞으로 길어봐야 5일 내로 주가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 자체가 상승함으로써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주식 자체가 이제 1838포인트부터 1926포인트까지 무려 여러분 보다시피 90포인트 떴는데 그 사이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모든 방송이나 모든 전문가들의 주식을 하방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들의 데미지가 이제 굉장히 크고 또 시황 때문에 이제 선물의 영향이 굉장히 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이제 선물도 여러분 보다시피 238에서 252까지 올라오는 폭풍 장세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 폭풍 장세에 우리 개인들이 계속 코피가 터지는 그런 한계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의 코피가 계속 줄줄줄줄 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조 정도 이제 외국인들은 올라가는 쪽, 국내 이제 기관과 개인은 하방 쪽인데요. 선물의 평균 가격이 최근에 선물이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248까지 올라왔습니다. 선물이 248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상방에 이제 여운이 많지만 248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248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항시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조정이 조금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1926포인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심장이다. 다음에 이제 1926포인트 올라오면 300일 이평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선행 스팬원 자체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주식을 저점에 계속 1850에서는 저점에 강력히 하락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며칠 정도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일목균형표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정운이 차가지고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경제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목균형표 고급반 구름편 강의를 앵콜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혹 하시면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정원을 받지 못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이평으로 봐서는 60일 이평이 며칠 있다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조금 전환선 자체가 캔들차를 따라올지 않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장 자체는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다. 특히 MACD 오실레이터 보면 오실레이터 양운의 MACD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 장 자체가 쉽게 죽지 않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는 강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9월 첫날이죠. 9월 첫날 피봇을 보면 월 피봇 자체가
선물은 260까지 열려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9월에 2000포인트를 한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당황하셨죠? 2000포인트 보내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2000포인트를 한번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그리고 일단 이번 주 주가는요. 장세자가 주춤주춤하더라 1900 가까이 갈 때는 적극적인 매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4,500 전후에서는 지지받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대신 상해종합 증시가 굉장히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상해 증시가 바닥에서 여러분 300P가 올라오는 이의적 장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해 증시가 우리나라 장세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여러분 전부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잡놈들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센TV 굿모닝 대방예감 미모가 출중한 또 앵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양에 있는 청성촌놈 만나러 오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장에서는 강세장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세장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절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 실적비 저평가 종목이라든지 테마주를 사면 여러분 테마 영화의 슬픈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종목은 사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510포인트까지 빠진다 했는데 왜 코스닥을 삽니까? 지금 코스닥 510포인트 빠지는 이 찰나에 560에서 코스닥 추천해가 지금까지 코스닥 추천하는 전문가는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볼 때는 직구색이 개판인 직구색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코스닥 만지는 X들은 절대 코스닥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등 주식을 만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제가 주식 승천에서 삼성전자 10% 수익을 내고 일단 고점 매도를 했으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은 일단 매도 후에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의 기본은 뭡니까? 돈 버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잡주 만지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세에서는요.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는데 1등 주식 안 사면 뭐를 사겠습니까? 여러분 1등 주식 없는 장고장을 갖고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조상님에게 부끄러운 줄 아시고 1등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쉬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주 코스피가 2000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시면서 일단 이번 주에는 조금 조춤조춤한 흐름이 이어질 텐데 1900 부근까지로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기아차 및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으며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들을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고장이나 사고 시 거의 모든 부품을 현대모비스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을 통해 금융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듈 및 부품 제조사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라 수익성 면에서는 AS형 부품 사업 부분이 우수한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증가되며 영업이익이 증가됩니다. 요즘 기아차, 현대차가 강세인데요. 똑같이 현대모비스도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유보율이 36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이고 있고요.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제가 26만 7천원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6만 7천원에서 28만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31만원입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제가 26만원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보유 기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위에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를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보유 기간은 드리지 않고 매수가와 목표가만 드리겠으니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오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정해주신 특별한 보유기간은 말씀해주지 않으셨고요. 매수 가격이 26만 7천 원에서 28만 원대, 목표가는 31만 원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였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해주셨는데 아주 잘 갔죠? 목표가도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4일 전에 삼성전자를 추천했는데요. 이틀 조정받고 바로 강세장으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한 129만 5천 원 선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현재 136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135만 원은 1차 도달을 했고요. 2차는 제가 약 140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140만 원을 돌파하면 3차는 145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이 좋아지면 2차 140만 원, 3차 145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목표가에 갔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목표가 135만 원 일단 도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140만 원, 3차는 145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장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인데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많이 쌀쌀한데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에서 수익 내는 것도 먼저겠지만은요. 그것보다 건강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하나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출구 전략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벤 버냉키 1월 말 임기를 앞두고 있죠. 2개월 전에서 3개월 정도 전에 새로운 의장을 뽑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10월 말 11월 달 정도가 새로운 의장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새로운 위원들도 뽑게 되는데 이번에는 매파가 득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매파의 발언권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파는 비둘기파와 반대로 강경파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출구 전략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튼 미국의 출구 전략은 금리의 상승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환율 측면에서 보면 이 이머징 마켓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출구 전략 논란이 나온 이후에 이 글로벌 통화 가치 변화율을 보면 오히려 이제 미국 달러는 일본 엔과 그리고 유로화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의 원화가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미국의 출구 전략 논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금은 거의 펀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당 한 5천억 가까운 금액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보유고의 상황에서 미국의 출구 전략, 빠져나갈 돈보다 들어오는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리스크는 첫 번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어떤 금융 위기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흑자 비율을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우스 아프리카가 새로이 이제 등장한 위기설에 이제 등장한 나라가 되고요. 또 터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접했던 것은 인도네시아와 인도 정도를 접했는데 최근에 더 대두되고 있는 나라들은 터키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죠.
나방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상수지가 적자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이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서는요, 완연히 경상수지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 양도 굉장히 많고요. 경상수지까지 흑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쪽에 자금들이 빠지더라도 이쪽에 즉 같은 신흥국 투자니까요. 올려들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동남아발 그리고 신흥국발 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러시아, 차이나, 중국 정도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이 이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글로벌 충격은 전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당일 정도는 그렇지만 이 순간적인 충격일 뿐이고 다시 회복되는 때는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요. 역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자, 전쟁을 보면 지금 미국의 어떤 여론도요. 미국의 참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가 이 결정을 의외로 던져준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현재 재정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융 정책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한다. 이런 부분은 재정 적자 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 거의 없다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가져다 등고 있는데요. 앞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난 봄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때 그때 이 락히드 마틴이라는 회사와 레시온이라는 회사, 즉 군수산업체의 주가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리아의 참전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은요, 이 락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전부 다 어때요? 주가가 전부 다 횡보 내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뜻하는 것은 전쟁 참전 가능성 희박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역시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세 가지 다 나왔네요. 제일 먼저 말씀해 드렸던 부분들은 미국의 출구 전략에 한국의 환율 충격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드렸던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외환 보유율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안전하다 말씀해 드렸고, 세 번째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참전 가능성은 거의 낮다. 충격이 이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매크로 관점에서의 어떤 리스크는요, 말은 계속되고 있지만, 말은 이 말 저 말 나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위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오자고요. 지난주 말 발표한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해드렸잖아요. 시장은 무조건 고다, 무조건 앞으로다. 설사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조정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그 순간 조정을 준비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자. 이런 것 좀 하지 말자 이거죠. 대다수 전문가들 보면은요, 주가 좀 떨어지면은 전부 다 현금화 좀 만들어라. 현금 만들어서 위기를 관리하자. 그러고요. 주가 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현금 좀 만들자. 언제 주식 투자합니까? 언제? 맨날 현금만 만들어라 그러고 도피입니다. 도피. 물론 때로는 맞을 때가 있죠. 자, 현금을 만들려면은요, 이 경기 지표를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이렇게 급격히 꺾여 나갈 때, 이럴 때 현금화를 하는 거는 좋죠. 근데 지금 한번 보시라고요. 이 파란색 경기 선행지수가요,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주가가 실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100.8포인트까지 이 101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 상황, 경기 상황에서 무슨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종목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금액은요, 빼세요. 빼가지고 차라리 채권에 투자하시든지 예금을 하세요. 이자 나오는. 그 주식 가지고 있지 않는 현금 왜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들겨 맞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현금 없이 100%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게 언제냐? 지금이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 않습니까? 시장 충격이 살짝 들어오더라도 이걸 감내하고 가자.
어떤 분들은 뭐 1800이 깨진다, 1700 까진다, 점쟁이도 아니고 지수 이야기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들어오더라도요. 순간적으로 V자 반등 나오는 자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경기 선행지수 4개월 연속 굉장히 의미 있고요. 동행지수는 지금 전월하고 동일하게 나왔지만은요. 선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이 여기가 가지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준도요. 역시 이 경기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도 이런 게 좋은 상황이다. 지금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2006년 대비 신흥국 주요 시장의 펄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은 절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뭐 필리핀, 그리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자리지만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낮은 자리다. 다만 인도는 퍼가 남는 이유가 어때요?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고 한국과 중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적으로 공격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있더라도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단기적으로는요, 코스피 지수 다 왔습니다. 1차적으로 고점이 단기적인 반등에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1920에서 1940권, 이 부분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그럼 조정을 받는다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부터 매도권역입니다. 지금부터 136만원을 좀 넘어서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부터는 일단 한번 끊어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끊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25만원까지 와 있는 자리니까 현대차 또한 25만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최근에 어떤 상승 탄력이 좀 컸던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난 가능성이 많고요. 현재 이 신용 잔고 비율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요, 다 현금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재 가격부터 현재 가격 위의 가격은 좀 매도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이 안 간다면 이번 주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예, 역시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SK텔레콤이나 LG U+, KT 같은 통신업종을 제일 먼저 토픽스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수 경매가 끝이 났고요. 3세 회사가 전부 다 위너가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다만 좀 가격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었고요. KT는 D2 블록을 드디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LG U+는요. 이 B2 블록을 가장 싼 최저 입찰가의 경매를 받음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완전히 좀 제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통신주들 관심 가지셔야 될 거고요. 기타 이제 건설주 경기 회복에 대한 건설주와 이 3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철강, 화학 이런 소재 산업재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순환매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셀트리온의 약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심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리 회복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 즉 거래소 위주의 어떤 투자가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역시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1,400원에 매수를 해서 11,200원에 매도를 말씀해드렸거든요. 저희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7월달에도 한 10%, 이번에도 5, 6%씩 두 번. 그래서 매달 한 10% 정도의 수익을 지금 달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큰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실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제 샘플러스 제 방에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워렌 버핏의 방법으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법 교육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상세 내용은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주간 좋은 투자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 후 1,700원권 이하에서 매수에 접근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9월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세 가지 요인인 미국의 출구 전략, 그리고 신흥국 위기 문제, 마지막 시리아 문제까지 모두 한국에 큰 영향은 없거나 가능성이 적다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 조정권에 진입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은 여전히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예상지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20포인트입니다. 0.3%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14포인트로 0.3%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월요일장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죠.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